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 치유 전략 첫 번째, 내 몸에 무엇을 넣는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사람은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소화장애가 없다는 뜻이 된다. 잘 웃는다는 것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뜻과 같다. 몸이 아픈 사람은 결코 웃을 수 없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는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먹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을 이룬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서는 정직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프다면 평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다. 잘 먹으면 건강하다는 뜻은 잘못 먹으면 아프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내 몸에 무엇을 넣는가 라는 주제로 치유 전략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 몸에 스스로 선택하여 넣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음식, 영양, 산소가 있다. 필자는 나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방으로 올바른 시기를 권한다. 무너진 몸을 회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꼭 먹어야 할 것과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다음으로 영양은 우리 몸이 원하고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미세하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을 채우는 작업이다. 이 역시 치료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산소 공급은 일상을 통해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만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산소가 결핍될 경우 몸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각 질병이 발생하므로 고압산소요법으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를 위해 우리 몸에 넣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쉬운 건강지킴이, 올바른 시기.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식습관이다. 현대인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일상이 되어버린 외식 문화,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찾게 만드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으로 인해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음식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맛은 이미 잘못된 입맛이 되어버렸다. 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만을 위해 사용되는 설탕과 소금, 그리고 향신료들, 거기에 혀의 감각까지 마비시키는 감미료와 방부제로 인해 우리는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먹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지키지 못한다. 하지만 질병의 치료에 있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시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음식만 바꾸어도 우리의 몸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영양 계획을 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부로서 코코넛 오일, 사과 식초산, 생강, 강황, 발효 음식과 발효 음료 등의 시기는 장 건강을 지키고 무너진 장을 복구하는 좋은 시기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케톤 시기도 항염증 시기로서는 매우 탁월하다. 비타민 D, 멀티비타민제 등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간헐적 단식, 유산균 섭취, 질 높은 수면, 규칙적 운동, 음식 민감성 피하기,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시기를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질병을 치료하는 시기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사람마다 대사 과정과 효소 분비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식이 원칙을 찾는 것이 좋다. 개인이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필자가 보기에 제일 무난한 식이요법인 팔레오 시기와 저포드맵 시기를 추천한다. 장 건강을 지켜주는 팔레오 시기로 바꿔라. 팔레오 시기란 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시기는 배제하고 주로 항염증, 항산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팔레오 시기는 다음 10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인간이 만든 가공식품보다 자연이 주는 음식을 선택하라.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다. 각종 가공 정제식품과 인공감미료, 조미료, 방부제, 살충제, 제초제, 호르몬, 항생제 등을 가급적 먹지 않는다. 대신 자연 그대로인 음식을 섭취한다. 2. 우리 몸을 치유하는 좋은 지방을 섭취하라. 식물성 오일에 함유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지방을 태우고 뇌 기능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지방, 즉 오메가3를 섭취한다. 오메가3는 허니,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기름이나 견과류, 들기름, 아마시유, 방목에서 키운 육류 등에 많이 들어있다. 기, 버터,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계란 등도 좋은 지방에 해당된다. 3. 정제설탕 섭취를 줄여라.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설탕, 액상과당이 들어있다. 설탕을 줄여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당분 높은 과일을 최소화해야 한다. 옥수수와 당, 정제설탕, 시럽 등에서 얻는 단맛을 버리고 자연에서 얻는 꿀로 대체하는 게 좋다. 4. 질 좋은 방목 목초고기를 먹어라. 과도진 채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는 염증을 유발하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동물들은 심장질환, 암, 만성통증, 비만에 걸리기 쉽다. 반면 자유롭게 방목해 키운 육류는 먹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키운 육류는 오메가3를 포함해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한다. 5. 가능하면 발효식품과 발효음료를 섭취하라. 발효음료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효소, 유기산 등이 풍부해 건강한 장을 만들어준다. 생치즈, 목초를 먹고 자란 동물로부터 생산된 요거트, 버터 등의 유제품이 좋으며 김치, 피클 등 발효된 여러 종류의 채소 많이 섭취하면 좋다. 발효 음료에는 코코넛 주스, 홍차, 사과식초산, 레몬수 등이 있다. 6. 바다에서 나는 것 중 나쁜 것은 없다. 생선에는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이 육류보다 훨씬 풍부하다. 생선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양식 의류에는 가급적 피하며 수은과 중금속에 중독될 수 있으므로 대형 어종은 피해야 한다. 7. 식물성이라는 이름표에 속지 마자. 콩기름, 옥수수유, 캐놀라유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오일은 먹지 않는다. 단,
압착공법으로 짜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추천한다. 그러나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열을 가하는 요리에는 기버터와 아마시유를 소량 사용하면 좋다. 8. 오염되지 않은 동물의 내장과 부산물에 숨은 미량 영양소에 주목하라. 목초 먹고 자란 동물의 간, 골수, 뇌, 피 같은 고기의 부산물에는 미량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9. 탄수화물도 섭취하라. 단, 곡물을 피하라. 탄수화물도 섭취하되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물을 줄이는 게 좋다. 쌀은 평상시 먹던 양에서 50%로 줄이고 식이섬유를 주로 섭취한다. 말린 과일은 당분은 높고 포만감이 적어 조금만 먹는 것이 좋다. 10. 달걀은 오케이, 우유는 노. 달걀 등의 알류는 인류의 단백질 보충원이 되어왔다. 달걀은 유정란을 선택하되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 우유는 가능한 한 피하되 발효유인 케피어 등은 괜찮다. 팔레오 시기는 장루수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다음은 팔레오 시기를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 밀가루, 글루텐, 곡물, 유제품 등 장을 자극하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라. 모든 설탕과 가공식품, 유제품을 버려라. 모든 알코올을 끊어라. 약물을 피하라. 진통소염제, 계통의 약, 항생제 과다, 제산제 등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먹어야 한다면 유산균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먹어야 한다. 장이 회복될 때까지 모닝커피를 피하라. 커피는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공복에는 피하고 한방차, 허브차 마시기. 식물성 오일을 피하라. 오메가6 과다 섭취 시 염증이 생기므로 식물성 오일은 오메가3와 1:1 비율로 균형 있게 섭취하라. 영양소를 매우 적게 공급하는 음식을 피하라. 장을 자극하는 가공식, 염증을 유발하는 정제된 음식 등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라. 식품 첨가물, 식물성 오일, 설탕, 액상과당 줄이기. 포도맵이란 식이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오를 의미한다. 특히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인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이다. 저포도맵 시기는 위의 열간 6가지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저포도맵 시기를 하게 되면 먼저 장운동에 변화가 생기고 대장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를 만드는 포도맵 성분을 차단시킬 수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조금 더 쉽게 표로 설명하면 저포도맵 시기에 적합한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기에 적합한 음식: 과일, 채소, 곡류, 유제품, 양념 및 조미료. 질 높은 영양관리, 맞춤 영양소 공급. 각 개인의 인체 환경에 따라 맞춤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치료는 과거에는 질병 환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어 각종 증상 치료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몸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는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일 뿐 아니라 질병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높다. 앞에서 말한 올바른 시기를 통해 평소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면 충분한 영양소의 원활한 공급은 우리 인체를 질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만약 질병이 있는 상태라면 근원적 치료의 효율을 높여준다. 맞춤 영양은 환자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모아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뿐 아니라 과잉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조절해 줌으로써 미세 영양소의 불균형을 맞춰준다. 산업혁명 이후 곡류를 중심으로 한 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곡류의 도종으로 인한 비타민, 미네랄 소실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 현대인들에게 소화장애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영양 흡수 저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를 통해 영양 결핍이 유발되어 왔다. 먹는 것뿐 아니라 각종 환경 독소를 통해 인체가 독소 상태가 되면 이 또한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진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따라서 일일 권장량이 아니라 건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을 설정하고 영양소들을 잘 조합하여 최적의 용량을 보충할 때 치료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세포 영양의 경우 모든 영양소를 최적 용량으로 세포에게 공급하면 세포가 이를 알아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각 질병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 염증에 좋은 오메가3 항산화제, 아연, 비타민 D, 베버린 등이 있다. 항산화제로는 글루타치온, 비타민 C와 E,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파이토케미칼, 장에 좋은 영양소로 유산균, 봄브로스, 코코넛 오일, 강황, 생강, 사과식초산, 발효식품과 음료, 글루타민 등이 있고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 비타민 D, 아연, 글루타치온, 오메가3, 유산균이 좋다. 만성 피로의 영양 치료를 위해서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C, 철, 오메가3, 아연, 비타민 B군, 비타민 B12를 섭취한다. 가렵고 습진 두드러기 발진, 여드름, 건선 및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비타민 D, 비타민 A, 기버터, 오메가3, 아연, 글루타치온, 유산균을 통해 영양을 공급해주고 코코넛 오일을 피부에 발라주면 좋다. 모든 증상에 빠지지 않는 유산균은 다양한 효능을 지닌다. 우울증과 불안에 효과적이고 미네랄 흡수를 도와준다. 뇌 인지 기능을 높여주고 자폐증, 정신질환 등에 효과적이다. 최근 날씬해지는 유산균과 관련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장 건강을 도와 체중을 줄여 비만에 효과적이다. 또 유산균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높인다.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라는 책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고 장누수를 치료하는 데에도 유산균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유산균은 구내염, 점막염,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 질환, 간질환, 유당불내증, 히스타민 불내증에 효과적이며 여드름, 두드러기 등 피부질환에 좋다. 어느 정도의 해독 기능을 담당하며 장의 독소와 발암물질 등을 생성을 줄인다. 통증과 피로를 줄여주고 불임에도 효과적이다. 자궁내막증과 자궁근종 등에 좋으며 암을 예방하고 암과 싸운다. 오메가3 역시 반드시 공급해줘야 할 영양소다.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며 우울증, 불안과 싸우고 염증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빛 감지 수용체를 조절하여 눈 건강에도 탁월하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신 시 태아의 뇌 건강을 향상시킨다. 눈떨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우리는 마그네슘 처방을 받게 된다. 인체의 300여 대사 이상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인 마그네슘 또한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먼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최적의 혈액순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세포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경 시스템을 안정시킨다. 뇌의 염증을 완화하여 우울증을 완화시킨다. 뼈, 골밀도 증가시키고 근육을 이완하여 통증을 완화하며 중금속을 해동한다. 이러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두통과 만성 편두통이 일어난다. 변비가 생기고 피로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근육통, 경련이 일어나고 만성 통증, 섭육 근육통이 발생한다. 부정맥, 기분 조절 장애, 행동 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 현대인들의 90%가 비타민 D 결핍증을 앓고 있다. 비타민 B12도 매우 중요하다. 산소가 충만한 몸 만들기. 산소는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산소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지방과 탄수화물을 대사하며 음식을 소화하고 인체를 해독하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을 박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의사들은 순수한 산소가 우리 몸의 자연 치유 과정을 향상시키고 질병에 영향을 받는 영역에서 새로운 혈관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 병원에서 당뇨병성 발궤양, 만성상처, 뼈 감염, 화상, 방사선 손상, 일산화탄소 중독 등과 같은 상태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압산소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건강한 몸에는 왜 산소가 중요할까? 인체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 안의 산소량이 중요하다. 산소는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다. 우리 개개인의 산소 사용량은 다르지만 산소를 마시는 양은 모두 같다. 월급으로 비유를 해보자.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월급쟁이에게 갑자기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렇다면 모자란 돈을 어디선가 동원해야 한다. 산소는 월급처럼 체내에 한정된 자원이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갑자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산소량이 부실해지는 것이다. 우리 몸은 언제나 산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산소를 사용한다 보면 결국 산소를 받지 못하는 곳도 생기는 것이다. 또 흡연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체내 산소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질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스트레스는 산소의 급격한 소모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까지 쏟아붓도록 만든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산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신체 부위들, 심장, 뇌, 폐, 팔다리 근육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산소가 억제되어 저산소 상태에 놓인다. 그리고 이것이 만성화가 되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신체를 많이 움직여서 체내의 산소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전문적인 방법이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 산소를 공급할 수도 있다. 만약 인체의 장기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해당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기능 저하를 시작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병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내 몸의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의 증상을 살펴보자. 산소 결핍 증상, 독소 축적, 어지러움, 우울증, 근육통, 소화불량, 간기능 저하, 기관지 문제, 만성피로, 혈액순환 문제, 산성체질,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빈번한 감기, 면역력 저하, 부종, 알레르기, 만성통증, 만성염증, 비만, 수족냉증, 피부 트러블. 모든 심각한 질병 상태를 보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발견된다. 인체 조직의 저산소 상태는 질병의 확실한 지시자로 저산소증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 몸에 전신성염증과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면 산소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하며, 이때 우리는 산소 결핍 증상을 참고하여 내 몸의 산소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내가 가진 질병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내 몸의 산소량을 체크해보고 산소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자연치유의 핵심은 몸 안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내 몸 안에 충분한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의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의학 교과서에는 산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을 다루고 확장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산소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건 대체의학, 기능의학 분야이다. 이런 분야에서는 산소 부족을 질병의 전 단계로 본다. 사실 저산소는 이미 질병 단계에 들어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혈액순환 장애 시 고압산소를 통해 치료해주면 세포와 조직의 산소 부족을 해결해줌으로써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을 살균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 부종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냉증을 개선해주면 물론 혈관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이외에도 만성통증, 만성요통을 완화시켜주고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뇌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암 치료 시 과합산소를 병행하면 방사선 치료의 감수성을 높여 치료 효율을 높이고 부작용으로 발생되는 정상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질환들은 그 밑바탕에 염증과 독소 축적,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고압산소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감사합니다.